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철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4인의 후보 비전 발표회, 예전에는 정견 발표회라 그랬는데 요즘은 정견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전부 이제 미래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 뭐 괜찮았고요. 네거티브가 거의 없었네요. 제가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가급적 자신의 비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괜찮았어요. 뜨거운 맛은 없었지만 뭐 상당히 이제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투구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난장판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 자, 오늘 제가 이제 지켜본 관전평이랄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죠.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제 고작 4차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데요. 민주공화당 그때부터 아니면 자유당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면요, 100차 이렇게 되겠죠.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자유당 혹은 민주공화당 이름으로 120차 전당대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텐데, 미국이 부럽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영국도 당 이름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0년 안에 당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황우여 이제 비례위원장을 비롯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견 비전 발표회를 이제 이렇게 연 인물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한동훈이 강조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가능성, 그 시작, 열정과 경쟁력 넘치는 정치 신인들이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동훈이 이제 강조한 것은 변화,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나가야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쪽 무도한 세력을 상대로 지금 맞싸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것을 또 묻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이거 이제 지상 중계를 하고 있는, 그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보니까요, 그 댓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면 한동훈 지지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뭐 한 80%는 80%는 한동훈 지원하는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개미들 영역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인 대세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변화와 승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제 이걸 묻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한동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한동훈은 좌우지간요, 지금의 대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보다 더 큰 스케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당 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 일은 바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저들 야권의 양아치 집단을 이렇게 응징하겠다,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에 깃발을 자신이 들겠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상당히 이제 공감 가고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한동훈만이 나가야 지금 잘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지금 그 어떤 사람을 대입시켜 봐도 게임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나가면 왠지 이길 것 같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개인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뭐 프레시함, 뭐 스마트함, 이런 많은 게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현대 정치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약점으로 이제 그동안 지목되던 여성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도, 한동훈 본인도 지금 50% 넘는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또 1차에서 끝내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세 굳히기에 나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이번 이 비전 발표에는 비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발표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의 대세몰이에 다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자꾸 이제 들추기 시작하면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다소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동할 이끌어 나갈 인물로서는 한동훈이 최적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누리 PD의 보수 2.0을 아마 수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틀 없이 이 주장을 하면은 탁 떠오르지가 않아요. 한동훈이 원하는 게 변화다. 그 변화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보수 2.0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그릇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다음 원희룡이죠. 원희룡은 요 하나의 화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원희룡이 가장 강조한 것은요,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한동훈은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온 역사가 너무도 짧잖아요. 본인은 벌써 수십 년간 여기서 벌써 충성을 했다. 물론 그 사이에 한번 뛰쳐나간 적이 있었죠. 바른당 김무성, 유승민 등과 한번 나간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맥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분리된 정당은 그 여당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완전히 족보 없는 그런 상태로 되면서 당의 구심점이 사라진다. 이런 어떤 주장도 하면서 기존의 여당 주류들의 지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책에는 원래 원희룡이 상당히 앞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점이 있었죠. 비전 발표회인 만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배경으로 놓고 이렇게 단순히 당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 출정식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원희룡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 플랜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40대 때 벌써 대선 출마를 했으니까요. 경선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여러 번 벌써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완성된 계획이 이런 것이죠. 이건 단순히 당대표로서 이런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미래 비전은 바로 원희룡이 갖고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 비전이죠. 금리 인하, 물가 관리, 정치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원희룡 100일 계획, 우파 진영 100년 정당. 그리고 평소에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제도권 정치인들은 우파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갑자기 우파 이러는 이유는 유튜브 안에서 지금 소위 이제 우파 이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이제 비판하고 원희룡을 지원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상당한 어떤 표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동훈은 좌파로 밀어넣고 자신은 우파의 이제 뭐 대표 주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일단 포장을 한다 할까? 그런 식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다. 자기는 대통령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다 받아들인다. 레드 팀을 자기가 이제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든 용산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쓴소리를 원희룡에게 맡겨주면 대통령도 공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쓴소리를 하면 대통령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화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은 원희룡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현 주류, 그동안 주류였던 그 지지층에게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희룡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우파 진영의 큰집, 시민사회와 연대협력, 스피커 육성과 지원. 그러니까 광장의 목소리, 광장 세력들까지도 다 끌어안겠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선거 전략인 거죠.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표도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당원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전략적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동훈은 이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우파 이런 거요. 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사무총장, 원외이사 임명하겠다. 지방의회의원 최고위원급 기구를 구성하겠다. 여의도 연구원 정책기획과 전략기능회복, 원장 임기 보장, 당원 교육 확대, 청년 인재 상시 발굴, 공천 우선권 보장하겠다. 원희룡의 이제 거대 구상 중에 이제 일단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원희룡을 찍으면은
변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여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미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개념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어쨌거나 원희룡은 윤 대통령과 한모입니다. 우리는 동지다. 이걸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없던 우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원희룡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나온 인물이 이제 나경원인데요. 나경원은 요 하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경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원희룡도 사실은 끝까지 계속 이쪽 보수 정당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나가버렸거든.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갔던 적도 있고. 근데 나경원만큼은 달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 당을 지켰다. 그래서 당의 중진들, 원로급들 중에는 나경원 자신을 많이 이제 지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죠. 그래서 누가 뿌리 깊은 나무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 나경원을 지지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을 또 자주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나경원이면 이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죠. 서울에서 5선을 했으니까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하면 또 이미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한동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도권에서 가령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초청 연사 1순위가 나경원이에요. 항상. 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이 갖고 있는 여전한 어떤 그 수도권 소구력 이것은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또 단점도 있겠지만 강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뿌리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했고 그러면 저기 보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보수와 진보 그리고 보수 안에서도 진보적 어떤 그런 색채를 띠겠다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뭐 찢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보다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도 자신이 이제 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원내대표까지도 했고 그러면서 그 투쟁력 그런 것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당의 뿌리가 튼튼한 인물 그리고 당의 주류 중진들이 거부하지 않는 인물 사실 이제 이 나경원은 그런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호소하면서 자신에게 표를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상당한 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희룡과 2등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원희룡이 2등 한다고 믿지만 제가 볼 때는 모릅니다. 이 가봐야 돼요. 나경원이 어쩌면 2등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원희룡 뒤에 지금 국민의힘 주력 세력들이 거기 압도적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나경원 뒤에도 지금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지금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나경원이 저력도 있다. 무시하지 못한다. 역시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습니다만 썩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경원은 지금도 현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혹여 만일에 나경원이 2위를 할 경우에 자신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나경원은 가장 국민의힘 냄새 물씬 풍기는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당원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먹힐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좀 먹힐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바로 늑대를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늑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늑대가 되겠습니다. 야윈 늑대죠. 지금 전투력이 없다라는 거죠. 웰빙으로는 안 된다. 보수 혁명을 이루겠다. 윤상현입니다. 수도권에서 나경원이 5승 했다면 자신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5선을 했다. 인천에서. 그야말로 이길 줄 안다. 수도권에서 먹힐 윤상현과 함께 가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보수 혁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구상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다듬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윤상현도 상당히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관계 속에서 누님, 누나 이렇게 불렀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 혼자죠 사실은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부침성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마당발 기질도 있고요. 지역구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죠.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많은 인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낮은데 현재는 4위로 지금 분류가 되죠.
과연 10%를 넘기느냐 이게 이제 윤상현의 관건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윤상현은 한 10%만 넘기더라도 성공한 것으로 젖잘싸가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오늘 있었던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제가 뭐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분씩 해가지고 4명이 이제 발표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5분에서 30분 정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그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실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자, 누가 이겼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뭐 다 각자 자신의 강점을 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 드러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지지자들이 또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랐습니다. 한동훈은 벌써 당대표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원희룡은 차기 대선 그림을 미리 갖고 왔습니다. 한동훈이 대선 출마의 의지를 지금 보였잖아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소위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대선 출마의 의지가 만일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지지자들이 원한다면 굳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 발칵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원희룡도 자신의 대선 비전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큰 그릇으로 맞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경원은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소위 이제 사심의 정치다라고 이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요. 자신은 오로지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뭐 주인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이고요. 윤상현 같은 경우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했고요. 야윈 늑대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일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